실시간 자막, 번역, 회의 자동 요약, CRM 연동까지 이 AI 고도화와 협업 서비스 확장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. AI가 회의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전 대화 내용을 이제 딱 요약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끼리도 제약 없이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죠. 오늘은 이 화상통화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업무의 생태계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은 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화상회의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이 줌 이전부터 존재했어요. 이 스카이프나 시스코 웹엑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었고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. 그런데 2011년에 이 웹엑스의 개발자였던 에릭 유안이 더 간편하고 빠르고 누구나 쓰기 좋은 화상회의 툴을 만들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창업한 게 바로 줌입니다. 처음에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대요. 근데 2013년에 정식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 가능, 이 강력한 편의성과 40분 무료 정책 같은 이 파격적인 조건들 때문에 빠르게 확산됐습니다. 지금은 이제 당연해 보이는 이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가는 화상회의가요, 당시에는 꽤 번거로운 설정이나 가입 절차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 이 링크만 공유하면 끝이라는 점이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이 초기에는 줌이 화상회의 시에서는 약간 이 스타트업의 이미지가 있었어요. 근데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. 이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와 비대면 미팅이 이제 일상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디든 연결되는 화상회의 툴을 계속 찾아야 됐었고, 그 시점에 줌이 이제 폭발적으로 빛을 봤죠. 실제로 이제 몇 달 만에 1일 미팅 참가자 수가 1000만 명 수준에서 이제 3억 명 가까이 막 치솟고, 시가총액도 2019년에 20조 원에서 2020년 말에는 200조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. 이 무려 10배가 넘게 이게 폭등한 거예요. 화상회의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가끔 정말 이제 필요할 때만 썼던 그런 앱인데 이제는 회사의 업무의 핵심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. 그럼 줌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무료 40분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간단 접속 과정. 이게 이제 화상회의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또 빠르게 확산시킨 1등 공신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배기반 기능이 나왔어요. 야, 이게 진짜 킬러 기능이었습니다. 이 화상회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줌 봄빙 같은 보안 이슈가 있었지만 빠르게 대기실 암호 기본 설정들을 도입하면서 대응했습니다. 이 웨이팅 개념은 이게 호스트가 승인하고 입장을 하는 방식이라서 보안과 진행 편의성을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줌은 빠르게 API 플러그인을 이제 공개를 해서 슬랙이나 구글 캘린더 또 CRM 이런 다양한 업무 툴과 연계를 하면서 앞서 나갔고요. 또 이제 가상 배경 기억나시죠? 그런 필터들, 이런 사용자 친화적이고 인기 있는 기능들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해줬습니다. 이러니까 줌이 이제 대세였던 거죠. 가볍고 직관적인 UI라 쉽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니까 거의 뭐 줌의 전성시대였던 것 같습니다. 회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,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적인 모임들도 줌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이 화상회의를 하자는 말보다 우리 줌에서 만나자라는 말이 더 보편화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정말 회사에서 유행했던 게 지금 줌 되세요?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상회의지만 오히려 미팅 일정이 막 더 촘촘하게 막 진행이 되어가지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도 생산성이 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가격은 어떤가요? 베이직이 이제 무료인데 최대 40분이고요. 이게 이제 그룹회의도 되고 1대1 미팅도 무제한입니다. 프로 모드는요, 약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요. 이게 가장 많은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랜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는 약 3만 원 정도인데요. 300명 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플랜입니다. 여기에 줌 웨비나나 번역 또 자막 이외에 이런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붙으면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게 주최자, 즉 호스트 쪽에서 비용 부담을 하니까 괜찮죠. 회식을 왔는데 회식비를 안 내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데 요즘에 줌 다들 계속 쓰고 계신가요? 약간 조금 뜸해진 것 같죠. 지금은 이제 엔데믹이 왔잖아요. 줌을 쓰는 빈도가 예전만은 못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게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, 구글 미트, 이 슬랙의 허들처럼 경쟁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. 부가 기능, 화질, 안정성, 이 협업 접근성, 이 모든 것이 줌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거든요.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미 쓰고 있는 오피스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제 번들에 화상회의가 포함이 되니까 굳이 추가 비용 내고 줌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줌의 전성시대가 조금은 지난 것 같습니다. 이 줌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게, 사실 지금은 당연하게 쓰는 이 화상회의 기능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 줌에서 먼저 시도된 거였거든요. 그런데 다른 솔루션들도 비슷한 기능들을 거의 다 이제 따라잡으면서 점유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
그렇다면 이제 줌과 화상회의 서비스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주목할 키워드는 역시 AI입니다. 이미 줌은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이 AI 고도화와 협업 서비스 확장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. AI가 회의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전 대화 내용을 이제 딱 요약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끼리도 제약 없이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죠. 특히 AI 어시스턴트, AI 에이전트 개념이 가장 먼저 현업에 도입되는 게 바로 화상회의 시장이 될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이 AI가 이 회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.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은 어때? 이런 식으로 AI에게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받는 그런 식인 거죠. 줌뿐만 아니라 결국 이 화상회의 시장 전체가 AI 지원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시대로 갈 텐데요.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코파일럿, 구글 및 역시 듀엣 AI로 실시간 자막, 번역, 요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슬랙도 허들노트로 AI를 대응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걸 대화 인텔리전스라고도 하는데요.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해외에 있는 팀들이랑 미팅을 할 때가 되면 누가 좀 이제 자동으로 번역도 해주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말, 감탄사, 리액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딱 제안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미래가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죠. 요즘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정말 엄청나잖아요. 화상회의의 미래,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진짜 어느 순간 AI가 이제 줌 미팅에 딱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나오네요. 제가 요약해서 슬랙에 공유했습니다.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오늘은 줌의 변천사에 대해서 또 화상회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요즘은 화상회의는 줌이라는 인식은 좀 다소 희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형 이벤트나 해외 미팅 등의 분야에서는 줌은 강력한 선택지입니다. AI가 더해지면 지금과는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AI 회의 문화는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 일맛의 스탠리였고요. 저는 화상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봐야겠습니다. 오늘도 나이스 무브 하세요.